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오후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드디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현재 추미애와 윤석열 간의 이제 법적 소송까지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 지성인의 상합타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이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이런 비판적 칼럼도 오늘 조선일보에 게재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부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고, 첫 번째, 서울대 교수들 10여 명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법치주의 위기, 그야말로 이제 교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발표된 서울대학 교수들의 이런 성명, 집단 성명이 앞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 조치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징계위원회를 완전히 철회하고 그 다음에 추미애를 바로 정리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관련 내용들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징계위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측은 오늘 다시 징계위원회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징계위원 명단을 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감찰 기록이 한 2000페이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무부로부터 받은 감찰 기록 그중에 한 1000여 페이지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받은 것이, 그건 대부분이 언론에 공개된 언론 스크랩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징계 기록 전량을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요, 이용구 차관에 대한 징계의 기피 신청은 확정되었다, 이렇게 발표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선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이용구였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박상기 장관에 대한 전관 예우 때문에 법적 논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사람이 이용구입니다. 그래서 이 김은정 이 박상기 장관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방은정의 감찰과 관련해서 이 제공 사무실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런 것이 지금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용구가 윤석열 총장의 사실상 징계에 맨 앞장선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잖아요. 합리적 추론이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윤석열 측에서 이용구 현 차관에 관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합당성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또 윤석열이가 누굽니까? 지금 현재 죽었던 원전 수사를 다시 재개시켜서 결국 구속까지 했고요. 또 이 3600배 파일을 다 찾아내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윤석열 총장 지금 원전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원전 수사를 반대하는 백운규의 변호인으로 적극 활동하면서 현장 압수수색 현장과 그리고 백운규의 전화기 포렌식 하는 데까지도 직접 관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수사에 반대 입장에 쓴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번에 또 이 징계의 개최를 앞두고 장관 보좌관과 그리고 이 박은정으로 추정이 되는, 아니면은 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둘이서 부부간이잖아요. 이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윤석열 총장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은 악수를 둔 것이다. 그러면서 법관 징계법과 비교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법조계에서 법관 징계법과 비교해보니까 법관 징계법의 경우에는 징계를 하려고 하는, 우리 지금 현재는 추미애잖아요. 법원은 대법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하고는 지금 판이하게 다르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그러한 이 헌법 소원이 상당히 법적으로 타당성을 많이 갖췄다라는 이 편의 법조계 의견이 몰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악수를 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확신범에 가까운 법리로 지금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 징계위에서의 심판에 공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피 신청을 하면 추미애는 기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직도 징계위원 명단을 주지 않고 있어서 현장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기피하겠다. 그래서 이종근이든 심재철이든 이성윤이든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전부 기피하겠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지금 현재 부부 검사로 유명한 박은정이가 감찰 부장이잖아요. 감찰 담당관인데 부장이에요. 부장검사. 이 사람이 지난번에 이정화 검사에 의해서
윤석열 총장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보고서에 한 줄을 남겼는데 이것이 감쪽같이 사라져가지고 그 사라지는데 직접 개입한 사람이 바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에요. 이 감찰위에서 면전에서 면박을 주다가 망신당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감찰위에서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가 나타났어요. 또는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받을 수 있는 행태가 나타났다. 이것이 문화일보의 보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전격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래 뭐냐면 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찰위원회에서도 윤석열이가 잘못했다 이 결론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많은 이 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 그리고 윤석열 총장 부인과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 문자 주고받은 사실을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를 감찰위원들한테 공개했다. 예, 이것은 과연 이 자료를 어디서 얻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기록 일부가 인용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박은정 틀림없이 이 NGO 단체에서 이런 감찰위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사실상 수사 기록을 갖고 왔다면 공무상 기밀누설 이런 걸로 이제 또 법적 조치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이 박은정 담당관은 지난 2월에서 올 4월까지 2달 동안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이 매일 수차례 통화했고 윤 총장 부인과도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200여 차례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검찰 압박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이 형사 1부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채널의 사건 여기에 수사 자료를 입수해서 붙인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과 윤 총장 부인과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까지 공개한 것은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법 위반 또는 공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지금 현재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 문화일보에 통해서 밝힌 말을 보면요. 박영수 특검 이후에 윤 총장과 함께 맡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삼성 사건, 그 다음에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이 지금 현재 공판 진행 중에 있는데 공판 대응 등 윤 총장과 통화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과 부인 전화로 몇 번 통화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들 의원들에게 맥락 없이 공개한 저희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서울대 교수들의 집단 성명 시국 성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서울대 교수 10여 명이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해가지고 온라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대표로 서울대학교 이 교육학과 교수 조영달 교수입니다. 사회교육과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가 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 성명 발표 내용을 여러분들께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자초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법치주의 훼손과 적대적 대결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 갈등과 이념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의 적폐와 유사한 또 다른 적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에서는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중대한 위법행위 여부도 확인도 없이 위법행위 여부 확인도 없이 내부에 다수 의견이 있음에도 징계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그런 또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몰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떤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교수들은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 미래를 위하여 행동과 실천으로 법리를 지켜야 한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나라의 미래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방관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면서 시민들에게 다 같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서울대학에 있는 단과대학 3곳에 소속된 교수 10명이 일단 참여를 했는데 시절인 만큼 불안해가지고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또 논의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추후 서울대 교수사에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교수, 이 대한법학교수회가 지난 1일 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추해 직무정지, 이것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고요. 이 12월 1일 성명서에는 전국 139개 법과대학에 2천여 교수 및 강사가 소속된 그런 이 사단 법인이 바로 대한법학교수회예요. 이 교수에서 지난 성명에서 추 장관의 이러한 이 명령, 직무 징계의 열어라, 또 직무정지하라, 이런 명령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다. 징계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도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한 결정은 성급하고도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판사 성황 문건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의혹에 관해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면서 뭐라고 비판했냐면, 명확한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함에도 뒤늦게 대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절차의 적법성 흠이 처분의 합법성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진행 중인 옵티머스 라이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은사 허영 교수예요. 허영 교수도 이 언론에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법원의 윤 총장 직무 배제 효력 정지 결정은 지난 12월 1일입니다. 허울은 검찰 개혁이지만 본질은 검찰 장악이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사태의 책임자인 추기민의 장관은 물러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가 바로 오늘 12월 7일자 중앙일보 리셋 코리아에서 검사 징계법의 우연성 그대로 줄 것이냐, 이런 제목하에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에서 한국 법치주의는 현재 최대 위기다. 선출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징계 해임할 수 있게 됐다. 헌법소위 헌법재판소는 지금이 헌법을 말할 때다. 적법 절차 원칙, 견제 균형의 원리를 되살려 검사 징계법의 우연성을 시급히 해소해 주길 기대한다.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별도 방송에서 이 칼럼 전량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요, 매우 중요한 이 교수님들과 관련된 칼럼인데요. 조선일보 오늘자 양계장 대학과 586 민주독재, 이런 제목으로 칼럼이 써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쓴 글이에요. 요지는 5.18 처벌법,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운동권 전체주의 갈수록 폭주되고 있다는 증거다. 비판적 지성의 사실인 대학이 너무나 잠잠하다. 논문 생산성에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교수는 논문 양계장의 닭신세로 지금 빠져 있는데 민주주의와 대학의 복합적 위기 국면이다. 이런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 한 4, 5분에 걸쳐서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 탈을 쓴 운동권 전체주의 민낯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도 작금의 대학가는 놀라울 만큼 조용하고 잠잠하다. 대학이 민주주의 파수꾼이자 민주화의 견인차였던 한국 현대사의 위대한 전통을 떠올리기조차 힘들 정도다. 시국선언이나 비상총회, 연대서명 등 1970에서 80년대라면 본물을 이뤘을 교수들 집단 행동은 빛바랜 추억이 되어버렸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소란해도 그 때문에 교수사의 내부가 시끄러워지는 일은 거의 없다. 정치를 화제로 삼지 않는 게 일종의 예의처럼 됐다. 이른바 진보 장기 집권 플랜의 칼끝이 다름 아닌 자신들의 목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데도 그렇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민주당만 빼고라곤 라는 칼럼을 쓴 대학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권력이 과학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왜곡하는 사례도 문재인 정부 국정에서는 예사롭게 벌어진다. 이처럼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지식인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크게 심각하지 않은 분위기다. 물론 지식인 사회 전체가 일제히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식인 사회의 운동장이 크게 한쪽으로 기운 상황에서도 대학의 현실과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우파 성향 학자들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들 생각이 조직화나 행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데는 우리나라 대학 사회의 구조적 측면이 있다.
오늘날 대학가를 외견산 정치적 무표정과 무관심이 지배하는 까닭은 언제부턴가 지식 생태계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념의 차이를 불문하고 학문의 자유나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자체가 약화됐다. 지식인의 전형이 비판적 공공지식인으로부터 사적 지식업자로 바뀐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신자유주의 파도 속에 단행된 이른바 5.3.1 교육개혁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개입을 법적으로 제도화 정교화시켰고, 이는 학문 세계를 경쟁체제 속에서 개량화 정형화하는 시대의 문을 열었다. 말하자면 논문 생사장과 지식인의 1차적인 존재 방식이 된 것이다. 보수 우파 정부가 씨를 뿌린 국가주도 지식생산 학술 연구 프레임은 특히 문재인 진보 좌파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제철을 만났다. 시장과 사회의에 군림하는 막강한 국가주의 덕분이다. 전지전능한 국가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식의 생산 및 유통시장을 대폭 키웠고, 교수들에게 이는 논문 생산자로서의 역량을 보이고 입지를 다지는 조로의 기회로 작용했다. 그 결과 대학은 논문 공장으로, 그리고 교수는 논문 기계로 급속히 변해갔다. 어쩌면 양계장 대학이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할 수도 있다. 지식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 과정이 공장력 축산과 닮았다는 의미에서다. 야성을 이룬 우리 속 닭들은 혼자 날지도 않고 날 줄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 모이가 뿌려지는 곳을 쫓아 이리 모이고 저리 흩어질 뿐이다. 그것의 닭들은 원하는 계란을 때맞춰 산란하는 게 임무다. 양계장 대학에서는 논문이 곧 계란이다. 양계장 닭들은 밤에도 환한 조명 아래 쉴 새 없이 먹으며 살을 찌우고 알을 낳는다. 요즘 대학 교수들도 대개 이런 식으로 바쁘다. 우리나라가 국가 전체 예산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간 20조 원대 정부 R&D 투자를 자랑하면서도 그 효과가 저조한 이유 또한 이런 식의 지식 생태계와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정부 R&D에는 돈을 흔들며 지식인을 줄 세우고 길들이는 경향과 관행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 R&D에는 연구 조작이 유난히 많다. 권력의 풍향에 따라 제한하고 사라지는 먹튀 R&D도 부지기수다. 대학이 도덕적이고 열정적인 학문 공동체이던 시절은 흘러간 옛 얘기가 되어간다. 비판적 지성이나 자유로운 영혼은 대학 박물관에나 있다. 대학이 논문 공장이나 양계장으로, 교수가 논문 기계나 양계로 전락하는 과정은 오늘날 지식인 사회가 586 민주 독재에 알게 모르게 적응하고 동화되는 모습과 별건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력적으로 찾아오는 군부 독재는 인지하기도 쉽고 저항하기도 쉽다. 하지만 논문 생산이 유일한 밥줄이 되어버린 요즘 교수들에게는 독재를 판단할 겨를도 없고 이에 저항할 여유는 더욱 없다. 그럼에도 공은 다시 지식인 사회로 넘어와 있다. 지금은 민주주의와 대학의 복합 우위기이기 때문이다. 아주 훌륭한 칼럼인 것 같습니다. 이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사회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전공에 맞는 그 전공성이 출중해 돋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양계장 대학과 586 민주독재, 이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 서울대 교수가 오늘 처음으로, 전국 대학 교수들 중에는 처음으로 시국 회견을 했다. 그나마 살아있는 양심, 그야말로 양계장 교수에서 이 사회 현실에 뛰쳐나오는 교수들의 용기를 다시 한번 저는 치아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